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불편부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위 안방 대감이시고요.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취준위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 이게 할 때마다 정말 열받는 일이 계속해서 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취준위를 좀 남다르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취준위원장으로서 시작부터 조금 한마디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좀 전투력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최근에 진짜 인사 또는 채용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인사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뭔가 기업에서 지금 많은 인식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방송 또는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네. 원래 송쌤이 좀 열받는 이야기를 하실 때 눈이 좀 빨개지시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붉은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여기서 온갖 정말 열받는 사연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그동안 좀 이런 사연들을 소감해 준 소감이 어때요? 근데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언제쯤 해결될지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열받는 만큼 힘차게 망치를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원쌤이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취준생들에게 합격 통보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그 MC분들은 원하는 기업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가 통보됐다. 어떠실까요? 취소요. 네. 합격을 해서 이제 전 부모님한테 다 알리고 친구한테 다 알렸는데 그렇죠.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네. 이건 뭐 방송에서 못할 말을 많이 그렇죠. 해야겠죠. 아예 그냥 불합격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네. 오히려 이제 실망감이 클 텐데요. 이런 억울한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채용 취소에 관한 갑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또 굉장히 좀 열변을 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먼저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한 입사 취소에 대해서 잘 나타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준생 29살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 한 출판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설레는 첫 출근을 기다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귀하의 합격이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요. A씨는 그 당시 상황에 눈앞이 캄캄하고 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 했지만 회사로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로부터 원래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변심해서 어쩔 수 없다. 이 상식 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취준생을 울리는 입사 취소 만행,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취준생 A씨가 겪었던 당시 상황을 정말 황당하고 네. 이해도 안 되는데요. 기업 스스로도 채용이란 정말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점도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입사를 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긴 한데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쌤, 이것도 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기업이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구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입니다. 아까 전에 그 사례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모 언론사에 합격했던 28살의 A씨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네. 지금 개인 사정이 생겨서 첫 출근을 일주일 정도만 미뤄달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럴 거면 다른 회사를 가라라고 하고 또 채용 취소를 바로 했다고 해요. 이처럼 뭔가 청년 실업률이 되게 최악을 치솟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구직자의 의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충분한 갑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런 거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900명을 대상으로 합격 후 회사 측의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험이 있냐 물어본 네.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과 중에 30%에 넘는 수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30%면 10명 중에 3명은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채용 취소를 당하고도 그중 80%의 학생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된 사례에서 취준생 A 씨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른 기업에 지원을 다시 했다라고 했고요. 뭐 그런 도중에 뭐 친구들에게 밥도 샀고 그쵸. 부모님에게도 합격을 알렸는데 좀 어떻게 될지 대략 난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 같아도 이런 일을 겪은다면 좀 기분은 나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절차가 꽤 복잡해질 것 같아서 취준생들은 하루가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취준생이나 보통의 기업들은 이런 입사 취소가 생각보다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채용이 확실히 된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부당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원 그 노무사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네. 법률상에 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부당 해고 사례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서명 계약서가 없어도 구직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자기소개서와 이런 걸 제출한 다음에 면접을 보고 회사 측에서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다면은 구조적으로 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 입사를 해도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구직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 확정을 통보받은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입사 취소라는 건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한 것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채용을 내정한 것만으로도 이미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서 한 서울의 고등법원은 지난 판결에서 경영 악화 때문에 채용을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사 취소를 한 건에 대해서 이미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 된 것이고 그다음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합격해서 실질적으로 응하는 것은 근로자가 청약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최종 합격 통보를 한 것은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이 시간적인 또는 물리적인 비용도 부담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피해를 보는 것은 구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좀 주로 대기업 채용을 다루고 있고 히든 챔피언스 기업에서는 강소기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채용에 관해서는 소식들을 좀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일부 이제 이 노무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준법의식이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있으면은 리스크 지고 그냥 벌금 물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좀 팽배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자들이 이런 게 보통 하게 되면 민사소송은 보통 한 평균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2년 동안 이런 입사 취소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 다투기에는 사실 우리가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취준생 보호법이 빨리 발의가 됐는데요.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늘 입사 취소로 인한 갑질 문제가 처음에 발의하셨을 때만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이런 일이 없겠거니 했는데 아까도 뭐 30%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앞으로의 추세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숫자로 보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30%의 수치가 나온 것 같고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취업 준비 인권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진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를 비롯해서 취준생 보호법이 국회의원 여러 명에 의해서 발의가 현재 된 상황이고 네. 지금 뭐 국내외 사례조사라든지 이해 관계자 또는 관계자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넘어서 국민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개 방안과 이런 그 연구 용역 등을 거쳐서 2019년 6월 정도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채용 절차법 등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준생 보호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발의 내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것인데요. 네. 구인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구인자는 채용 공고 시에 근로계약서상의 종사 업무,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법적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된다. 두 번째,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어학점수, 교환학생 경험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경험들을 기초심사 자료로 기재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입사 취소에 관한 거는 이 마지막 항목에 조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서 악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인사 노무 지식이 중요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차 확인을 해서 내가 이미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쪽에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게 만약 법률 위반인 사항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민사소송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다든지 도의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 회사를 뭔가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진원쌤이 소개한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이런 입사 취소나 불평부당한 사례를 겪는 학생들은 지금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입장일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그런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당장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어저께 저희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기업은 뭔가 서로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 뭔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뭔가 얘기할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두 번째, 그다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 위반이 있으면 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이런 그 법률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안건에 대해서 쌤의 손절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어저께 면접을 봤는데 어쨌든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인자에 대비해서 조금 아무래도 상태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궁금한 것이 없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 또한 명확하게 이제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잘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권리는 이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는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해관계로 만났으니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쌤이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신세미 캐스터한테도 만약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지 좀 기업 입장에서 취준생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저도 사실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회사는 아니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한 이틀 일하고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 전에 일하던 분이 유럽 여행을 가서 구한 거였는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경험자로서 진짜 그 기분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인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도 빨리 정보, 이런 노무 정보 같은 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한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그렇게 망치를 세게 들여주신 것 그 같은데 30% 중 하나가 저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